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if 특별 시리즈로 도대체 왜 why 시리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인상 깊게 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그 추운데 밖에 나와가지고 수영복만 입고 팬티만 입고 머리에다가 찬물을 뒤집어 쓰는 퍼포먼스를 부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푸틴 지지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예전에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어쩌고 약간 권력의 어떤 위기설 뭐 이런 게 있을 때에도 선거운동을 하는데 가슴을 만지게 하는 선거운동을 러시아인들이 했었어요.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젊은 지도자, 그래,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위해 이 한 몸 바쳐서 선거운동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전쟁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안 끌어가기 위해서 갖가지 편법을 쓰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고,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2차 대전도 그랬었지만, 그전부터 러시아는 주군이 부르면, 지금도 푸틴을 주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주군이 부르면, 첫 번째 아들 나갔다가, 짜르가 부르면, 첫째 아들 나가고, 첫째 아들이 가시면 둘째 아들 나가고, 안 되면 셋째 나와서 셋째 보내고, 이렇게까지 목숨을 희생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러시아인들의 국민성일까? 라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러시아에 가서 살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 보편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역사적 보편성을 가지고 본다면 특히 서방 유럽, 서구 지식인들이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를 잘 몰라요. 서구의 국가와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봉건제를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봉건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또 누가 펄펄 뛰어요. 왜 몰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건 알지. 근데 그 속에서 어떤 가치의 판단.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은 사과와 바나나를 주면 뭐를 더 좋아할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니면 쌀밥과 빵이라고 할까? 김치와 치즈라고 할까? 그러면 당연히 우린 이걸 집는다. 그럼 쟤들은 왜 저걸 집지? 이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못 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죠. 그런데 서로 못 해.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거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국가라는 중앙집권적 국가와 봉건제적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들, 강력한 관료주의와 행정체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뭔가 좀 개별 분산적이고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농업사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상업, 무역하고 산업하는 사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걸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여기랑 다르지만 좀 중앙집권적인 국가고.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우리하고 오히려 비슷한 면이 많은 그런 느낌이네요. 면도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여기도 사실은 대무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1차 산업, 농업 중심의 나라였죠. 러시아 농노는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유명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이 길어서 그게 아니라 이 얘기하면 좀 마음이 깝깝해지는데 러시아도 사실은 농업 국가였잖아요. 옛날에 농노제가 무지하게 오래 남아있는 나라였고 그런데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으면서도 농토인데 사실 농토가 좋은 농토는 아니어서 인구 밀도는 또 낮아요. 땅이 워낙 넓다 보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다양성 이런 게 없고 어떤 단일한 환경에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좀 농업국가 농민들이 공격은 잘 못해도 방어전은 되게 강하고 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좀 국가주의가 생기면 국가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근데 요것도 전쟁에 공격에 나가는 거하고 이 나라 수비할 때하고 좀 다른데 러시아는 그러면 지키는 거를 위해서라면 내 땅과 내 가족과 내 국가를 지키는 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가 희생할 수 있어. 이런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강인한 농민들이 사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수비에 강하고 좀 이해가 간다, 지금.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농업 국가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도시는 멀리 있고 환경과 일생이 굉장히
이렇게 단일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론적 가치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양면적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고의 다양성이나 합리성이 좀 떨어지고 단일화돼 간다라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도시, 장사꾼, 척춘경이 상인 도시에서 자란 나 도시에서 자란 공부 많이 하고 장사는 안 했지만 네. 장사꾼집 아들은 군인으로 제일 나쁘다. 왜냐하면 얘들은 사실 가치의 다양성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왜 여기서 죽어야 돼? 왜 꼭 여기서 일해야 돼? 이런 시키는 대로 생각을 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농촌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선 쭉 긋고 여기를 뒤로 가면 죽음이야. 그럼 안 가. 이런 말에 이제 이게 먹 효과가 큰 거죠. 근데 이제 도시에서 배우고 장사질 하던 놈들은 왜? 할 수도 있잖아. 아니 여기 안 넘어가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뭐 너는 우동집만 해야 돼. 이제 우리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뭐 손에 밀가루가 안 묻어 우리 왜? 사탕 만들면 그래 되지. 왜? 저 집은 우동 가게 하다가 안 돼서 때려갖고 컴퓨터 하니까 되는데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란 나라는 이게 러시아도 도시 있고 지식인도 있지만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그렇죠. 인구 밀도 희박한 농촌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농노가 탈출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너무 가도 넓어서.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농민한테 말을 안 줬다는 유명한 얘기죠. 근데 말은 영주들한테 하는 거다. 그럼 도망을 쳐도 재수 없는 사람은 2,000km를 걸어가야 저쪽에 가는데 안 잡힐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걔들이 지금 체첸, 코자크 얘들 싫어하는 게 코자크가 또 기병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병 지역으로 가면 괜찮아. 코자크까지 가서 걔들 말 타고 뛰면 이쪽 애들은 걔들 코자크하고 말 타는 건 아예 상종을 안 하니까 되는 거니까 코자크 접경 지역에 있는 애들은 도망을 치고 그러니까 얘들이 코자크 싫어하는 거고. 근데 코자크가 아무리 약탈하고 들어와도 걔가 뭐 2,000km 다 들어오겠어. 그쵸. 요만큼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며칠 밤 가다 보면 잡힌다. 그게 우리 전에 토전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몽고군이 포로 끌고 갈 때 한 명이 수십 명씩 채우지도 않고 끌고 간다. 왜? 튀어봤자. 튀어봤자. 아무리 가봐라. 아무리 가봐라. 그냥 우리 집에 가는 게 제일 가깝고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데려가니까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농민들이 어떤 다양성, 어떤 그런 반항심 이런 게 적고 뭔가 특히 큰일이 났을 때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강하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제가 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애도 잘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작전을 한다 이래요. 그럼 사병 입장에서 아니 이거 막 멍청한 것 같은데 그거 왜 일로 가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군대에서는 이게 월권이에요. 뭐 일병 병장회가 중대장의 지휘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자성어가 있죠. 까라면 까. 맞아. 근데 그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사실 이놈 저놈 이러자 저러자 하면은 작전이 안 되지. 그렇죠. 그 병장 말이 옳을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러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권위 두드려 패고 총살한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우리가 망가져서 전체가 그렇죠. 손해를 본다는 걸 군생활하거나 전쟁해본 애들은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거기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일수록 그런 게 강해요. 그리고 사실 국가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이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국가가 빠져버리면 당장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야 국가는 사기야. 너희들이 국가 없이 너희들끼리 거래해도 얼마든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어라고 해도 실제 내가 지금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으면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라고. 내가 이 팔이 뿌리라고 칩시다. 여기서 지금 양분을 20%를 빨고 있어. 여기서도 20%를 빨고 있어. 야, 너 쏟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넌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이거 못 뽑아요. 못 뽑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뭐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다, 뭐 고쳐야 된다.
막상 고치자고 그러면 안 고치려고 그러지. 내가 그 뿌리가 없을 때는 고쳐야 되라고 하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뿌리를 담그면 못 고치죠. 예, 그래서 국가가 이미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연결을 맺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불평이 많던 사람들도 전쟁이 나면 극단적으로 통합된 논리와 국가에 대한 충성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 얼음물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라 푸틴을 지지하려면 곰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맹견이라도 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냥 본인들이 입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제가 도대체 왜라는 것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라서 그냥 하긴 했는데, 와, 첫 번째 시간 히틀러는 왜 도대체 이렇게 유대인을 학살했을까도 제 나름의 이해였지만 너무 명쾌했고요. 이번에도 너무 명쾌한 게, 러시아 사람들은 내 땅, 내 가족, 내 국가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강하다. 이해가 가요. 왜냐,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 땅을 침공해온 저 무리, 저걸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 공격당해. 그러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공격해야지.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지금의 푸틴을 보면 절대 본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인 많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니네 땅이라고 국경이 그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그 러시아 국민의 생각입니다. 우리한테 불하받은, 우리가 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러시아 우리 국민들을 니네가 먼저 학살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구해야 되잖아. 방어적 기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러시아 그러니까 국민들에. 사실 뭐 모든 전쟁은 다 네가 먼저 쳐서라고 다들 말은 하죠, 그렇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러시아에서 이 전쟁의,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전쟁의 명분에서 더 중요한 거는 방금 그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는 그 네오나치들이 동진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빼앗기면은 이제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우리는 방어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게 먹히고 네. 또 왜냐면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랑 같은 나라였으니까 자기네들 토한 거지만 뺏겼다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어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가 실이다. 그러면 입술을 찾아오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러시아의 뭐 마음을 나는 너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런 뜻이 아니라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희생에 대해서 독재자라든가 차를 왜 저렇게 추종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역사적 기반 하에 이런 사상이 생겼는데 생각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너무 쉽게 이쪽으로 갔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돼서 굉장히 명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틀이 비슷하거든요. 소금 장수, 우산 장수가 있으면 편이 갈라지지만 그렇죠. 이게 농업사회이고 러시아는 지금도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익이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든지 땅이 들어오면 이익이 오겠지만 그 이익의 내용까지 비슷한 거예요. 우산장수와 장화장수.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굳게 이제 이런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도 이제 단합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느 나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반발이 잘 안 일어나긴 합니다. 그건 뭐 이게 지금 러시아가 좀 이런 부분에 강하다는 거지.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아니죠. 다른 나라도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군대에서 좀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게 모두의 이익이고 나의 이익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전쟁 애국심이 있어요. 일단 전쟁이 나면 고통을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경향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다는 건 전제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하의 이스라엘, 우리가 알기로 정말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뭉치면 산다 이거 대표적인 게 옛날 이스라엘이었잖아. 걔들도 전쟁 끝나고 희생자가 많으니까 전쟁 반대파들도 많이 생겼죠. 무지하게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괜찮아. 끝나고 나서 전사 통지서가 오고 중간에 왔더라도 끝나고 나서 전사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을 때는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전쟁 애국심, 요거는 또 보편적인 거로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라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프 시리즈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라는 댓글도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임영하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건 안 나올래나? 화해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